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울산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지난 13일 같은 날 김문수 후보는 오전에 이재명 후보는 저녁 시간에 울산에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자, 울산의 정치권도 선거운동 초반부터 진영 간 쇠몰이가 거세지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다가 한때 울산의 젊은 피로 통했던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자마자 민주당과 접촉을 활발하게 하면서 조만간 당을 옮길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타파는 이런 현안들을 가지고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대통령 선거 처음 봤는데 이제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대선 시기에 지금 급하게 돌아갑니다. 네. 급하게 돌아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유력 후보들이 하필이면 울산에 오전 오후에 나눠서 왔거든요. 그만큼 울산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굉장히 성지가 됐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앞선 선거에서 울산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도시였거든요. 그때 이준석, 윤석열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그것을 봉합했던 곳이 울산이었거든요. 그만큼 울산이라는 곳이 좀 땅의 어떤 지세가 있어서 그런지 후보들도 이곳에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선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울산이 그렇게 된 것 때문인지 어느 지역보다도 울산이 대통령 선거 열기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 재미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후보도 후보입니다만은 이번에 선대위를 보니까 매머드급의 선대위가 빅텐트를 친 것 같아요. 그래, 빅텐트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였던 후보, 한때 후보로 거론됐던 한덕수 후보가 이 빅텐트 이야기 참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빅텐트를 쳤고요. 실제로 상당히 매머더급으로 쳐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 첫날에는 공업탑 일대를 완전히 파란 물결로 휘감았는데요. 그때 이제 김경수 중앙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이 직접 참석해가지고 이선호, 송철호, 성창기, 울산 선대위원장들과 함께 중앙당의 또 야사당 대표의 공동 선대위원장인 잘 아시다시피 진보당의 원내대표인 윤종호 그래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선대위를 꾸려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선대위의 진영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국민의힘도 선거운동 첫날에 태아로타리 일대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 생각보다는 예를 들면 뭐 거대한 매머드급은 꾸리지 못하고 자치 안에서 김기현, 서범수, 박대동, 박성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꾸렸는데요. 일단 울산도 그 후보가 뒤늦게 정해졌기 때문에 출발은 좀 늦었지만은 다음 날부터는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보니까 박대동 전 의원이 김문수 후보를 바로 옆에서 근접해서 사진도 찍고 수행을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장 찍기인가요? 도장 찍기죠. 도장 찍기. 박대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협위원장, 북구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 이제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때가 되면은 또 그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기 또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도 임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도 역시 그 활발한데 다만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갑이 지금 사고당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수선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에 두 곳의 로타리가 있습니다. 세 곳 있다가 한 곳에 이제 없어지고 상징적으로 공업탑과 태화로타리 두 곳이 있는데 공업탑은 민주당, 태화로타리는 국민의힘. 항상 이렇게 분류가 되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선점하는 건가요? 먼저 선점하는 거죠. 먼저 선점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다 공업탑에서 하고 싶겠죠.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공업탑이 울산의 상징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후보가 정해지고 이런 전열을 좀 더 빠르게 정비한 더불어민주당이 좀 선점한 것 같고요. 근데 장소성 태아 로타리든 공업탑 로타리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니죠. 앞으로
또 뭐 얼마든지 공업탑에서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예. 민주당도 테아로타리에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던데 예. 뭐 어떤 장소보다는 네, 앞으로 네.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어필할 수 있느냐 정책적이라든지 후보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네.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좀 시민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출범은 했고 판은 벌어졌는데 이번 대선 시간도 짧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어수선한데 관전 포인트, 돌발 변수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본다면은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아직까지도 선거 초반이거든요. 예. 한 주 좀 더 지나야 중반으로 가는데 선거 초반에는 역시 이제 그 이슈 선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번 선거가 자체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급조된 선거라는 점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조된 선거. 그런데 이 선거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쪽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 처음에 핸디를 안고 싸우는 그런 선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 때문에 선거 초반은 분명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 있다는 것, 그건 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진보 좌파 쪽의 후보가 단일화된 시점에서 일부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네, 이재명 네, 네.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보수 진영에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선거 모른다. 치러봐야 한다. 네, 정치는 생명이다. 예. 무슨 소리 하느냐. 선거는 막판 돼봐야 아는 것이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난립했다가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이 보수 진영이다. 예. 그 과정들이 좀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지만 예. 결국에는 반 이재명 이쪽으로 뭉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다.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그 첫 번째 관전 포인트를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어느 시점에 정해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누가 생각해도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빨리 정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예. 없는데 다만 선거 막바지 하루 이틀 남기고 정해질 것이냐, 한 일주일쯤 남기고 정해질 것인가, 예. 아니면 아예 무산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거든요. 만약에 극정으로 한 일주일쯤 전에 정해졌다, 단일화가. 예. 그래 되면 이 선거는 진짜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예. 상황이 될 것이고요. 예.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다가 결국 뭐 하루 앞이나 이틀 앞에 극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조금 그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한 시점이 늦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올 것이고요. 예. 예.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무산돼 버린다면 어째 보면 이번 선거가 상당히 보수 진영으로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예. 이런 게 이제 일단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뭡니까 보수 쪽에 단일화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후보 지금 굉장히 웃고 있단 말이에요. 두 자릿수를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지금 가는데 근데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계속 치러오면서도 똑같은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봐왔는데 지금의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자기의 어떤 정치적 덩치를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단일화에 섣불리 손을 내미는 그런 제스처는 취하지 않겠죠. 문제는 40살의 굉장히 정치 신인에 가까운 첫 번째 도전이라 말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는. 그런 그 이준석이 이번 선거에서 자기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번에 자기가 정말로 완주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끝까지 관철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네. 아니면 다음 정권과의 어떤 손잡는 연정까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역량 이런 것을 키워나갈 것인가.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대표 이준석 후보의 어떤 생각 속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자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 이상의 그 어떤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달릴 것이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예. 자기 생각과 다르게 자꾸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 2주 정도 동안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자기 포지션 이런 게 많이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준석 후보는 20대, 30대를 겨냥해서 대학에 가서 계속 점심을 먹고요. 돌아다니면서 아주 웃고 다닙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키를 쥐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비극이네요. 잘 되는 집안은 텐트에 안 들어와도 되는 사람들까지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는 판에 잘 안 되는 집안에는 텐트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까지 눈치를 슬슬 보다가 꼬무니를 빼는 상황. 뭐 별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뭐 이낙연이라든지 손학규 같은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부직갱이도 힘이 되듯이 힘을 보태줘야 될 천군 만마 같은 한동훈이라든지 홍준표 같은 우군들이 지금 밖에서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도와주지 않고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김문수 후보. 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여당 대표 후보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지지율이 뭐 10몇 %, 이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정해지고 나니까 예.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옵니다. 3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결국은 웃고 있겠죠. 굉장히 자기는 꽃놀이 패니까. 예. 자기로서는 얼마나 여유 있는 선거운동입니까? 자기 그렇습니다. 이름 알리는 거, 자기 예.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 넓히는 그런 선거니까 정말로 여유가 있지만 이 선거 자체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간다.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재명과 반 이재명 구도에서 이준석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이것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선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좀 여지가 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제 정치는 지금 계속 얘기입니다만 생물이니까 아마도 물밑에서 움직임들이 많이 있겠지요. 한동훈 같은 분도 계속 정치하려면 그냥 있을 수 없을 텐데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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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한동훈 그리고 지금 유승민 이런 분들은 정치를 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그분들이 야당으로 진보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빅텐트라는 거는 결국 보수 진영에서의 빅텐트는 반 이재명이라는 빅텐트를 치는 것이고 반 이재명 속에 어느 정도 끌어였느냐 이 싸움이라고 봐집니다. 예. 자, 이제 울산 얘기로 돌아오면은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도 없는데 김상욱 의원이 설마 했지만 탔던 데를 버렸는데 당적을 뭐 5번씩이나 바꾼 의원들도 있습니다. 조정은 의원이라든지 이현주 의원 이런 의원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하고는 좀 경우가 달라요. 울산 남구에서 초선 의원이 당을 갈아탈까요? 당을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이미 당을 갈아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지지 후보도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후보도 정했고, 예. 그 뭐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분명한데 아직까지 배표는 끊지 않고 있는데 예. 지금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어느 배가 안전한지, 어느 배에 자기가 VIP 자리를 앉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홀을 보고 있을 겁니다. VIP까지? 그러니까 배 안에서도 저 구석 자리에 앉기보다는 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죠. 그런 배가 어떤 배인가를 선택할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 김상욱 의원에게 굉장히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했더군요. 뭐라고 무슨 했죠? 말이냐면 이제 안전하게 다섯 의원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민주당 가라. 아니면 젊은 보수로서 정치 개혁을 하고 싶으면 우리 쪽에 온나 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그 김상욱 의원에게 굉장히 적합한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김상욱 의원의 움직임은 상당히 그 좀 이익을 쫓고 있다 이런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구가 예. 울산 남구 갑이거든요. 예. 지역구를 버리고 탈당할 때는 적어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물어봐야죠. 송구하고 또 미안하고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 설명을 하면서 유권자들과 함께 스킨십을 하면서 자기의 행보를 정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보기에는 예. 저는 뻥 쪘습니다. 저도 네. 그랬어요. 네, 저게 뭔가 거물급처럼. 거물급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예. 그러니까 울산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알고 있던 김상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셈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방송이 나갈 때쯤 결정이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립현충원에서 거물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말이죠. 행동하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확실한 팩트 체크가 안 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뭐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나가는 이 시간에는 그 5.18 아닙니까? 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뭐 거기에 내빈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추도사를 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거는 정했다고 봐집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정 정당에 가입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군 훈련소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가장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말은 사실은 김상욱 의원을 아는 사람들은 네네. 김상욱 의원이 아주 잘 쓰는 말인 걸 아실 겁니다.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울산에서 저 어디 뭐 어떤 위원이 돼도 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가장 밑바닥부터 우리 선배님들, 형님들 말을 따르면서 잘 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 민주당으로 가는 걸 두고 아마 루비콘강을 건넌 사람, 뭐, 우리가 말릴 수 없습니다만은 울산에서 다음 선거에 민주당으로 재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그건 본인이 선택하겠지만 네. 울산에서 다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선거에 뛰어든다. 이건 사실은 선택하기 참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예. 않을 것이고 네. 또 일설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울산시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예, 그런 예. 일을 할 일은 없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구 출마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쉽지 않죠. 뭐 전원수 당협위원장이 변호사, 네. 남구갑을 지키고 있는데 전원수 당협위원장이 김상욱 의원에게 자리를 양보할 만큼 그렇게 만만한 상대도 아니고요. 그럼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 경기 지역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서울 경기 지역에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줄을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으로 오는 걸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당장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인데 네. 이 기간에 김상욱 의원에게 민주당 옷을 입히고 울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 네. 그거는 민주당이 그냥 자충수 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좀 다선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짬밥을 오래 먹었던 의원들, 정치인들은 예.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모양이 우습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네. 적어도 김상욱 의원의 쓰임새는 그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비판 목소리를 계속 낼 때 예. 그때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예. 국민의힘을 탈당한 다음에 민주당의 옷을 입고 국민의힘을 요구하는 거는 그건 별로 쓰임새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김상욱 의원이 울산으로 오는 KTX를 타러 서울역까지 갔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투표에 참여하러 국회의사당으로 돌아왔을 때 울산의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제일 먼저 반겼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제 같은 초선의 울산 사람들이니까 물밑 대화가 있었을 것 같고 또 김태선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수행 실장이니까 또 무슨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있었겠죠. 예.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네. 아마도 많은 대화를 나눴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랬을 것 그런데 같아요. 이제 탈당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행보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예. 보도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욱 의원은 이미 탈당과 동시에 울산 정치인이라는 그 타이틀도 스스로 벗어 던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아마 울산으로 오는 기차를 타고 지금 울산으로 오는 일은 앞으로 참
줄어들 것입니다. 미사짐 챙기러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지. 지금 울산에 와서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키워나간다. 이런 건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한덕수 전 총리처럼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고요. 젊은 정치인에게 쓴소리 좀 합니다. 아니, 근데 나가라, 탈당하라고 했던 남북합 당협 말이죠. 알터니가 빠졌다면서 비난 성명은 왜 냅니까? 환영 성명을 내야죠. 저도 이제 의아했는데 일단 나가고 나면 일단 뭐 환영한다, 잘 나갔다. 뭐 그동안에 계속 속은 쓰리지만. 네, 속은 그동안에 분란만 죽이다가 정말 잘 선택했다. 앞으로 당신 나름대로의 정치 잘 키워가기 바란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일 깨끗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걸 이제 자꾸만 이제 그 남북갑 당협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예. 이 사람을 위해서 한때는 자기들의 일처럼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 뭐 이것도 뭐 한순간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제 지역구 의원이 탈당을 하고 상대 당에 입당하는 이런 처신 판단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니까 우리가 정치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번 대선 판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나아가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와도 연관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그리고 김상호 의원의 어떤 행보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세월이 1년 정도 지났는데 울산이 3대3 구도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돼버렸고 지금 울산에서 악수를 시켜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결국 탄핵을 당해버렸고 예.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결국은 내년에 이어지는 지방선거 제9대 지방선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울산의 어떤 여러 가지 구도 자체가 단순한 대통령 선거를 넘어서서 앞으로의 울산의 정치 지형 아니면 단체장들의 어떤 정치 구도 이런 것까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어떤 득표율, 예. 표심 그리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의 흐름을 잘 지켜본다면 예. 좀 더 재미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몇 분 유력 후보들과 JCN이 초청 대담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시간도 없고 또 언론 노출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 급하게 진행됐고요. 예. 그리고 아마 울산에 지난주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왔는데 선거 시작과 함께 왔는데 앞으로 다시 울산에 올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듯하거든요. 빠듯하기 때문에 아마 대리인들 네. 그 두 분의 대리인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들과 꼭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